노션의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한 곳에 볼 수 있고 구글 캘린더의 이벤트까지 함께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엄마 진 대표입니다. 오늘은 노션의 업데이트 중 가장 혁신적인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노션과 함께 구글 캘린더 앱을 함께 쓰셨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반가운 소식입니다. 바로 노션 캘린더 앱입니다. 노션의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한 곳에 볼 수 있고 구글 캘린더의 이벤트까지 함께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캘린더 앱입니다. 네, 노션 캘린더는 노션 내의 기능이 아니라 별도의 앱입니다. 오늘은 노션 캘린더 앱을 다운로드부터 기본 설정, 사용법, 그리고 장점과 아쉬운 점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다운로드 해볼게요. 노션으로 들어가서 노션의 사이드바의 아래쪽을 보시면 캘린더라고 새롭게 생긴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노션 캘린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이동하고요.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놨으니 링크 클릭해서 노션 캘린더를 받으셔도 됩니다. 저는 맥을 사용하고 있으니 맥용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클릭하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여기 클릭하시고 계정 선택, 노션 캘린더 서비스로 로그인 계속 클릭합니다. 모드 선택, 액세스를 선택하시고요. 계속을 클릭합니다. 다운로드를 하고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캘린더 앱이 열립니다. 이렇게 노션 캘린더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구글 캘린더 일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5단계 설정 안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메뉴 모음 캘린더. 여기에 보이는 표시를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 바에서 캘린더 일정을 볼 수 있습니다. 2단계 이벤트 알림 활성화시켜주면 되고요. 3단계 캘린더 계정 연결은 로그인하면서 자동으로 연결된 계정 외에 추가로 연결하고 싶은 계정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4단계 노션 워크스페이스 연결을 클릭해서 노션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연결을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뜨고요. 위쪽에서 자신의 노션 계정 확인해 주시고요. 액세스 허용을 클릭합니다. 다시 노션 캘린더를 열고 들어오면 위쪽에는 구글 캘린더, 아래쪽에는 노션이 연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노션의 캘린더 보기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들이 자동으로 불러와 있습니다. 보기를 클릭해서 캘린더에 노션 데이터베이스 내용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각 캘린더 옆에 있는 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노션 캘린더에 표시가 되고요. 구글 캘린더와 노션 데이터베이스의 일정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노션의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올게요. 노션 부분에 있는 점 3개 클릭해서 노션 데이터베이스 추가,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노션 캘린더가 출시되고 2주 정도 되는데요. 초반에는 풀페이지 데이터베이스의 캘린더만 노션 캘린더로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정이 되어 인라인 데이터베이스의 캘린더도 모두 불러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하고 싶은 데이터베이스라면 노션에서 캘린더 보기 형식을 만들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노션 데이터베이스는 노션에서도 바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오픈인 캘린더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면 노션 캘린더에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션 캘린더는 월별, 주별, 일별로 볼 수 있습니다. 노션 캘린더의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가 타임존이 다른 시간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캘린더의 왼쪽 시간 부분을 보면 GMT 영국 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 옆에 한국이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다른 타임존의 시간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추가해 볼까요?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시간대를 찾고요. 저는 호주 브리즈번 선택했습니다. 여기 연필 표시 있는 곳을 클릭해서 라벨 제목도 바꿀 수 있습니다. 호주 브리즈번 써주고요. 이렇게 왼쪽에 다른 시간대가 표시되었습니다.
글로벌로 협업할 경우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에 더불어 협업에 아주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스케줄링 스니펫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오른쪽 바에 스케줄링 스니펫을 클릭하거나 단축키 S를 클릭하고 가능한 시간대를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 30분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보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시간을 30분이 아닌 45분, 1시간 등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회의 도구 선택에서 구글 미트이나 줌 연결해 주실 수 있고요. 오른쪽 위에 생성을 클릭하고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스니펫이 보여지고요. 이 링크를 공유해서 받는 사람이 맞는 스케줄을 선택하고 이메일 주소를 적으면 약속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나라 시간대에 있는 사람과 회의, 약속 등을 잡더라도 각자의 시간대에 맞게 시간대 약속이 보여집니다. 각각의 캘린더를 클릭해서 보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캘린더 설정해 줄 수 있고요. 현재 보이는 캘린더가 기본 캘린더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캘린더만 표시를 클릭하면 다른 보기가 꺼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클릭해서 복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캘린더는 이렇게 색깔 코드로 구분이 되어 보여지고요. 이렇게 해당 캘린더를 클릭해서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션 캘린더에서 이벤트를 추가해 볼게요. 원하는 시간대에서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벤트라고 뜹니다. 제목을 변경해 주시고 구글 캘린더로 되어 있는 걸 노션의 데이터베이스로 바꿔볼게요. 시간을 여기서 적어 주셔도 되고 표에서 드래그하면 시간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노션에서 열기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션으로 가면 이렇게 회의 이벤트를 찾을 수 있고요. 노션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겨주고 노션 캘린더로 다시 가면 옮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션 캘린더에서 이렇게 시간대를 옮겨주면 더 쉽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션과 노션 캘린더가 연동되어서 이중 기록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구글 캘린더와의 연동 확인해 볼까요? 이 회의를 구글 캘린더 계정으로 변경하고 구글 캘린더로 가볼게요. 구글 캘린더로 가면 이렇게 아까 만들어 놓은 이벤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캘린더에서 일정을 옮기고 노션 캘린더로 가보면 연동이 되어서 옮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이벤트는 이렇게 참가자, 회의 도구 관리 등을 연결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의 도구에서 줌 연결해 볼게요. 줌을 선택하고 줌이 노션과 연결할 수 있게 액세스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줌 회의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문서와 링크 부분에 노션의 페이지를 추가해서 일정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노션 캘린더에서 협업할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개인 일정을 공유를 하되 무엇인지 구체적인 이름을 공개하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면 좋은 기능입니다. 이렇게 일정 하나를 선택해 주고요. 캘린더에서 차단을 클릭, 팀 계정이나 협업할 계정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창이 뜨고 여기에서 이 이벤트만 할 것인지 시리즈의 모든 다른 이벤트도 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세부 정보 포함 말고 바쁨으로 표시를 클릭해 줍니다. 이제 팀으로 보는 캘린더로 가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면 바쁨으로 일정 표시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단축키 몇 개 소개할게요. 월별 보기는 M, 주별 캘린더 보기는 0 혹은 W, 1일 일정만 보려면 1 혹은 D를 누르시면 됩니다. 옵션 T는 보기를 오늘을 기준으로 정렬되게 해줍니다. 그 외에 다양한 단축키를 알고 싶으시면 오른쪽 아래 물음표에서 단축키를 클릭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한글 자판 단축키가 실행되지 않으니 영문 자판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노션 캘린더의 가장 큰 장점은 구글 캘린더와 노션의 데이터베이스를 한 곳에 모아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케줄링 스니펫과 같은 협업에 유용한 기능들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맥의 메뉴바에서 노션 캘린더의 일정을 볼 수 있는 것도 아주 편리합니다. 아쉬운 점은 현재 노션 캘린더는 구글 캘린더와 연동은 되지만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입력된 이벤트가 아직은 구글 캘린더로 연동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구글 캘린더 이벤트에 입력을 하면 문서와 링크에 노션 페이지를 연결할 수 있지만 정작 노션 캘린더를 사용할 때 노션과 연동될 때는 이벤트 제목, 시간 등만 표시되고 그 외에 옵션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노션에서 만든 완료 체크박스나 버튼 등이 캘린더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직 개선될 점이 여러 보이지만 iOS 앱이 나왔고 최근 업데이트로 위젯 설정도 가능하게 된 걸로 보아 더 많은 업데이트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노션이 출시한 새로운 앱 노션 캘린더의 기본 설정, 사용법, 장점,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 앞으로 기대되는 점까지 살펴봤습니다. 노션 캘린더 사용해보시고 느낀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도 즐겁고 신나는 하루 되세요.